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인원 제한 완화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 꿈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5천 정도만 남편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 대출이에요. 남편이 그 외에 모아둔 돈하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비용을 했고 친정이나 시가 양가 어른들께는 따로 손 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도 혼수로 5천 정도 준비했고 혼수 준비하고 남는 돈은 남편 집에 묶여있는 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대출이자가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경기도 신도시 쪽 상가에서 카페 하나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특히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남편 카페 수입이 아직도 들쑥날쑥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남편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주 5일 일하는 저에 비해 휴일 없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남편이지만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독박으로 시킬 수는 없다고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는 등 기본적인 집안일은 남편이 저와 분담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주말에는 남편 카페에 나가서 청소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매일매일 일만 하느라고 바빠서 여자 문제나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것 같은 문제로 제 속을 썩인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으니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일 때부터 며느리 잡기를 시작하신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남편이 카페를 독립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위치가 시댁 근처에 있거든요. 신정새해가 밝은 첫날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쯤 친정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올해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만 들리기로 했는데 남편 카페가 근처에 있고 새해 첫날에는 모처럼 카페를 열지 않아도 돼서 말일날 가게 문 닫으면 바로 시댁으로 가기로 했고 저도 퇴근하고 곧바로 시댁으로 가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 회식이 잡혀있던지라 저는 집에서 쉬고 다음날 갔으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남편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마침 회식도 사실 참석하기 싫었었는데 1차 회식 때 얼굴만 비쳤다가 시댁 가야 한다는 이유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저한테도 나쁠 게 없어 보였어요. 1차 회식이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가니 밤 9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다행히 시댁 근처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갔어요. 도착하기 10분 전쯤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정류장까지 차로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류장에 남편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아직 오고 있나 싶어 어디쯤이냐 물어보려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애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거기서 몇 번 버스를 타면 아파트 바로 앞까지 오니 그걸 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고 회식에 버스까지 타고 와서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거기에 날씨는 엄청나게 춥고 시댁이 경기도 신도시 중에서도 좀 외곽이라서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버스를 타려다가 너무 춥고 짜증이 나니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보여서 그걸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벌써부터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저를 데리러 나가려는 걸 시어머니가 막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 그거 가지고는 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피곤해서 곧바로 자고 싶었지만 옷 편한 걸로 갈아입고 분위기 좀 맞춰주려고 남편이 앉아있는 소파 옆으로 가서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왜 거길 앉냐고 하시면서 저녁 먹은 거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같이 식사도 안 했는데 설거지를 하라는 말이 진심이신가 하고 설거지요? 하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밖에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잖니? 우리는 내일 너랑 같이 먹으려고 집에 있는 반찬들하고만 대충 먹었으니 설거지 할 것도 몇 개 없다고 저보고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에서 이러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냥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주방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너는 거길 왜 가 있냐면서 피곤할 텐데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라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를 도와야 하나 가서 쉬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는 저보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양쪽 눈치를 봐야 하는 남편이 더 불쌍해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나서 보니 누가 봐도 갈비찜을 먹고 남은 뼈들이 싱크대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하기엔 조금 생소한 메뉴가 있으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냥 평소에도 집 반찬으로 갈비찜을 드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죠. 설거지 다 끝내고 나니 10시 반이 조금 지나 있었는데 저도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갔더니 피곤하다고 자야겠다고 하고 전부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니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불 깔아놓은 손님 방에 들어가서 곧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있는 방문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몇 시인가 봤는데 새벽 5시 반밖에 안 됐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하니까 제 팔을 휙 낚아채면서 애는 더 자게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좀 더 쉬게 하고 싶다고요. 제가 어제 남편보다 훨씬 더 늦게 퇴근했다고 한 말씀 드리려다가 말고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뭘 하시려는가 봤는데 떡국을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리 같은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당황하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김가루도 좀 준비해놓고 옆에서 저보고 달걀지단 좀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을 풀어서 휘휘 젓고 있는데 제 손등을 탁 내려치시더니 지단을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만들어야지 섞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흰자랑 노른자 따로 하면 예쁘긴 하겠는데 어차피 집에서 먹을 거 모양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그냥 더 번거롭게 하시려는 생각이 뻔히 보이긴 했지만 별말 안 하고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 만들었습니다. 떡국 준비 다 끝내니까 7시가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직 방에서 나오시지 않고 계셨고 저도 붕 떠서 뭘 해야 하나 두리번대고 있었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나머지 준비 혼자서 다 해놓고 깨울 테니 들어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세상 모르고 방 안에서 아직도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 누워서 잠깐 눈을 감기만 한 것 같은데 어찌나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다 뜨니 9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깨워놓고 먼저 밖으로 나가니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이미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제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저녁 때웠을 때 온 가족이 먹었다던 갈비찜은 상위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딱 가운데 김치 잘라놓은 거 1개와 아침에 저와 같이 끓인 떡국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불 정리한다고 저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거기는 제 자리 아니라고 하면서 자리를 정해주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떡국인데 자리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 앞에 놓인 그릇이 이빨이 조금 나가 있는 낡은 그릇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여기서 터지면 안 된다고 참고 참으며 화를 죽이고 있으니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곧 식사하러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시작했는데 제 떡국 안에는 떡밖에 없고 고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슬쩍 남편이 먹고 있는 걸 봤는데 남편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고기가 두세 점씩 올라갈 정도로 잔뜩 고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던 이유를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고기 한 점 없는 떡국을 김치로 억지로 삼키고 있다가 이게 다 뭔가 싶어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제가 숟가락을 안 뜨고 있으니 너가 거의 다 끓인 건데 입에 안 맞냐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제 떡국에 떡 말고 건더기가 너무 없다고 냉동만두라도 있으면 넣고 끓이면 좋았겠다고 만두 혹시 있냐고 빈정대듯이 여쭤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의도를 눈치채신 건지 별다른 반응 없이 계시다가 저보고 만두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편이죠. 집에 냉동만두 좀 사놓은 게 있는데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 하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 그래? 만두 좋아하는지 몰랐네 하고 제 반응을 쉽게 받아넘기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상황 돌아가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남편이 겁에 질린 강아지 마냥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화가 무척이나 났지만 남편도 얼마나 거기서 조마조마했을까 싶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던 척 행동했어요. 그 뒤로 시가에는 따로 안부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날이었어요. 휴가가 짧아서 주말은 집에서 보내고 월요일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오라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냉동만두는 영양가도 없고 조미료 투성이라며 직접 만두를 빚어 먹자고 하시더군요. 대번에 저 일 시키고 싶으시다는 걸 눈치챘어요. 토요일 아침에 시댁에 가니 정말 헉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업소에서 쓰는 초대형 양은 다라이 아시죠? 한 3살박이 아이 정도는 씻길 정도의 크기로 된 양은 다라이에 만두소를 한가득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우와, 어머님 만두 가게 차리시게요? 하고 말했더니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않겠니 하면서 명절인데 이웃들도 좀 나눠주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만두 빚기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저 하나 일 시키기 위해서 밑준비 이만큼 하신 수고도 보이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시어머니가 들어가 쉬라는 말에도 젖불난 거 눈치채고 옆에 앉아서 그 두꺼운 손으로 만두를 같이 쪼물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둘이서 하니 데이트하는 것 같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만두를 저 혼자서만 한 200개쯤은 만든 것 같아요.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다 끝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하기는 했는데 남편이 도와주고 있으니 속이 상했는지
괜히 남편 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른 일 시키시면서 저한테 거의 다 몰아주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만두를 넣고 떡만두국을 끓였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물면 묵은 마시고 만두만 빚어댔으니 저도 허기가 지더라고요. 지난번 떡국에서 당한 게 있어서 제가 상 차린다고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쉬시라고 했어요. 입 빠진 그릇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넉넉하게 만두를 담고 상을 차렸어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니 시어머니께서 후다닥 일어나시더니 만두 빚은 거 소분해 놓은 것 몇 개를 주시더니 밖에 나가서 이웃들 드리고 오라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아직 점심 식사 안 한 분들도 있을 테니 식사 전에 드려야 먹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가 갖다 준다고 저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꼭 제가 가야 한다는 말에 남편하고 둘이서 나와 이웃들 몇 분한테 만두 빚은 거 몇 개를 나눠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겨우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하려는데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어요. 숟가락으로 국물 안을 휘휘 저어보니 제가 분명히 상 차릴 때 담아놓은 만두 10개는 온데간데없고 꼴랑 옆구리 터진 거 3개밖에 없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손수제 그릇을 들고 만두를 다시 덜어놓으신 거죠. 시어머니한테 만두가 많이 줄었네요? 라고 한마디 따졌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욕심이 참 많다고 내일이면 신은혜도 올 건데 신은혜는 입도 아니냐며 어떻게 저 혼자 다 먹을 생각을 하냐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길로 제 그릇 들고 일어나서 그대로 냄비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다가 제가 만든 만두를 냅다 주워 담았습니다. 온 식구가 저희 돌발 행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만두를 적당히 다 담아서 시어머니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니 저희 집 가서 혼자 먹을게요. 만두값은 제가 아침부터 일한 걸로 퉁치시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 남편한테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나와 남편도 두고 저 혼자서 차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만두국도 끓이고 몇 개는 찌고 해서 혼자서 만두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이 문 열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왔다고 일회용 지하철표 끊으면 500원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거 아냐며 씩 웃으면서 별말 안 하고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쪄놓은 만두를 한 개 집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라 그런지 더 맛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동안 잘 참아줬다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 한 소리하고 오는 길이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 없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막아줄 테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대수롭지 않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화가 다 풀리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신은혜는 특히 신우 남편이 만두를 안 좋아해서 한 개도 가져가지 않았다네요. 시어머니도 딱히 만두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시아버지 혼자 요 며칠간 삼시세끼로 만두만 드시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만두 이제 못 먹겠다고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이기지 못했지만 남편 하나만큼은 잘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시어머니하고 재밌는 사건이 있으면 사연 하나 더 보내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